읽기 편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FCN FM교육방송과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 방송은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을 생각하는 기업 스쿨버스 코리아와 진천종합안전교육체험관이 함께합니다. 지금 FCN FM교육방송 내 바탕에 하는 책은 방송되고 있는 이곳은 FCN FM교육방송 안전교육 제작국입니다. 현재의식, 잠재의식, 더 깊은 무의식의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통로가 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생뚱맞은 질문이죠. 깊은 잠에 빠지지 않고 누군가 특정한 사람만 접할 수 있어서 감수성과 민감성이 증가되어 내부의 경험적인 지각이 외부의 현실만큼 중요하게 여겨진다면 어떨까요? 이것을 상품화해서 우리에게 정확히 알지 못하는 정보에 익숙한 것이 지금 현실이라고 봅니다. 오늘 FCN FM 교육방송 내 바탕하는 책 모실 이분은 이러한 현상을 이것을 상품화해 마치 이것이 마술이나 되는 것처럼 흥미거리로 쇼를 하는 방송의 영향 덕분이라고 책 내용에 저술하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저자분을 소개하겠습니다. FCN FM 교육방송 내 바탕화면은 책, 오늘 함께 하실 저자분은 앞에서 이것이라고 소개해드린 것은 바로 최면이었습니다. 최면의 세계를 깊이 연구하시고 최면의 올바른 보급을 위해 교육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난해 2018년도에는 최면 바이블의 제목으로 책을 출간하신 저자이신 송강면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받은 송강면입니다. 네. 이렇게 FCN FM 교육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박사님은 미국 로드랜드 대학교 한국 부총장이시면서 또 최면 심리 상담 전문가이십니다. 우리 박사님 좀 전에 아주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책을 박사님과 함께 책을 통해서 최면의 세계를 알아보는 이 시간이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그리고 떨리기도 합니다. 네. 네. 짧지만 아주 소중한 시간, 그리고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들도 박사님이 책 쓰신 저술하신 최면 바이블을 통해서 좋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해진 시간이 뭐 이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요. 박사님은 어떻게 해서 이 최면 바이블이라는 책을 쓰시게 되셨어요? 네, 저는 이제 목사로 네. 목회를 40년을 단독 목회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 중에는 은사 중에는 뭐 12가지 은사라고 보통 성경에서 말하기도 하는데 그 은사 중에서 귀신 쫓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당시에 제가 한 30년 전에 그 목회 활동을 하면서 부흥회 다니고 또 제가 받은 은사 중에 귀신을 쫓는 은사가 있어서 귀신을 쫓다 보니까 일부의 목사님들께서 저 사람은 최면으로 귀신을 쫓는다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시에 최면이라고 하는 건 전혀 접해보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었는데 그런 말을 듣고 있는 내가 이게 무슨 말이야 해서 당시에 최면을 하고 있는 분에게 내가 찾아가서 최면이 무언가를 한 12회 정도 이렇게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는 것과 또 최면으로 귀신을 쫓는 방법도 있어요. 기술이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비슷하다고 그래서 최면으로 귀신 쫓는 이런 소리를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가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서 오해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도 제가 최면을 거의 20년 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대부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쇼처럼 마술처럼 얼마 전에 상당히 오랜 전에도 유리겔레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화면을 보면서 마치 최면을 거는 것처럼 네네. 당신들도 이거 보고 하고 있으면 이게 수저가 구부러집니다. 네, 막 이런 것들을 했어요. 이와 같이 무대 최면을 통해서 접한다든지 또 영상을 통해서 영화라는 측면을 통해서 최면을 접할 때 네. 대단히 사실적인 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네. 보여지는 최면들이 있기에 네. 그런 오해를 좀 불식하고 네. 또 특히 나는 목사이니까 이 최면이 무의식을 활용하는 기법이다 보니까 네. 우리 기독교인들 특별히 성도들이 이 최면을 활용하면 영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책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뭐 굉장히 다양한 동기나 또 그 이유가 또 있으셨군요. 네. 그러면 그런 걸 해보시려고 찾으시고 배우시고 오해를 박사님께서 스스로 이제 좀 깊이 연구하고 그 노력하신 결과가 모은 게 이 책이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까지 대학에서 이렇게 본격적인 전문적인 교육까지 하시게 됐군요. 그러면 좀 전에 그 동기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최면이 그럼 뭔가요? 그러면 최면이? 네. 이제 보통 네. 최면이 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네. 일반인들이 보실 때 최면이 네. 어떤 보여지는 그 표면상 나타나고 있는 수면 가운데 있는 것 같은 네. 그 상태가 최면이라고 생각들을 하거든요. 네, 네. 사실은 최면이 뭐냐라고 하는 어떤 이론적인 것과 나타나는 표면적인 최면 상태가 뭐냐 이렇게 질문이 돼야 되거든요. 네, 조금 더 이 부분을 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최면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기 최면하고 네. 또 최면 전문가가 타인에게 최면을 유도하는 타인 최면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보통 접할 수 있는 집단에게 하는 집단 최면이 있어요. 네. 이 집단 최면도 타인 최면의 일종이기 때문에 크게 나누면 자기 최면과 타인 최면. 그런데 좀 더 크게 나누면 자기 최면이나 타인 최면은 다 같은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최면은 타인 최면과 자기 최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면을 거는 사람은 최면 전문가 네. 또는 시술자, 또 최면을 받는 사람은 피시술자, 피최면자 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피최면자가 최면자로부터 최면 유도 기법에 의해서 시술을 받으면 네. 주의가 암시로 말미암아 극단적으로 집중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피암시성이라고 합니다. 이 피암시성이 좋아진다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 피암시성이 높아지면 평소 의식과는 다른 특수한 의식 관계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각성 상태에서는 판단, 비판, 분석, 해석 이런 것들이 매우 높게 작용하지만 피암시성이 높아져서 의식이 협착된 상태가 되어지면 이런 기능들이 약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최면을 유도하게 되는 거고요. 최면을 유도하게 되면 피암시성이 높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이런 상태를 최면 상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정한 암시 조작에 의해서 암시에 걸리기 쉬운 상태, 이게 최면 상태, 또 피암시성이 항진된 상태로 유도하는 방법. 최면에 들어가면 일관상 모두가 보는 것처럼 사람 어떤 면에서 수면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때 정신이 완전히 주위로부터 고립되어서 최면의 경우는 부분적으로 의식이 이 고립된 상태, 수면 상태와는 다른. 그러니까 수면 상태가 되어지면 어떤 주위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지지만 피암시성이 높은 최면 상태가 되어지면 의식은 있지만 고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집중 몰입이 높아진 상태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박사님 좀 전에 그 피암시성을 자주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 피암시성은 그러면 누구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피암시성은 뭐 모두 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 최면을 하게 될 때는 이 피암시성이 과연 어떤 최면사가 최면을 유도하지 않아도 피암시성이 높은지 낮은지를 확인해서 높은 사람은 최면이 잘 걸린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피암시성이 낮으면 최면이 잘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일반적으로 하긴 합니다. 그렇군요.
앞에서 좀 그 최면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도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네. 책 속에 최면 바이블을 쓰시면서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또 책을 또 쓰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최면에 대해서 좀 우리 시청자와 네티즌 분들 이 방송에 또 계속 또 우리 FM 교육 방송에 정규 방송으로 또 이제 어느 일정 기간 또 계속 나가게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최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더 한번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 책 최면 바이블 39쪽에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최면 상태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의식이 협착된 상태, 좁아진 상태, 이거를 피암시성이 높아진 단계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최면 상태가 되면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아서 수면과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수면과는 확실히 구별이 가능한 심리 생리적으로 특유한 최면 상태를 최면성 피암시성이 높은 상태 또는 네. 최면성 트랜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피암시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감각, 지각, 운동, 기억, 감정 등이 각성시와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이 특유한 상태로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암시 조작을 이용하게 되는데 네. 이것을 최면 유도법이라고 말합니다. 아, 최면 유도법.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최면이라는 말은 최면 상태로 유도하기 위한 조작을 가리킬 때도 있고요. 네. 그것에 의해서 얻어진 만들어진 표면적 어떤 모습을 트랜스 상태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박사님 좀 전에 그 최면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유도하기 위해서 조작이라는 말이 우리가 조작이라는 단어가 참 굉장히 그동안에 부정적인 역기능적인 그런 단어로 좀 들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좀 좋은 의미의 네. 최면의 협착이라고 말씀해 주신 좀 좁아진 상태, 의식이 좁아진 상태에서 뭐 치유가 되고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의 조작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최면에는 네. 보통은 뭐 암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조작이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는 네. 그 상태를 만들어 가기 위한 어떤 형태, 형식, 사고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암시라는 말과 동의어인데 네. 최면에서 암시라는 말을 사용하고요. 네. 또 세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작과 같은 말 속에 암시와 세뇌. 그 다음에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네. 이게 같은 동의어 같지만 최면에서는 이 암시라는 말이 어떤 특정한 곳에 집중시키는 것으로 의미를 두고 있어요. 네. 근데 세뇌에서는 이 조작이라는 말, 암시라는 말이 네. 개인이나 집단을 장기간 격리시켜서 네. 그것만 생각하게 하는 특정한 어떤 사상만을 강조하게 되지는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이런 네. 어떤 의미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암시에서 말하는 조작은 좀 더 긍정적인 의미에서 네네네네네. 말하게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최면 협착을 위해서 최면성 트랜스, 감각, 지각, 감성 다양한 사람의 어떤 오감 이상의 것들을 좀 편안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어떤 과정이 암시적, 조작적, 또 세뇌적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아까도 방송하기 전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굉장히 기대가 되면서도 떨린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최면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럼요. 예. 최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네. 크게 나누면 네. 우리가 시민성 질병이라는 게 있어요. 시민성 마음으로부터 질병. 오는 병. 네네.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이 도움을 받고요. 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행동수정이라는 상담 기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금연을 한다든지 네. 알코올 중독에 술을 끊는다든지 이런 네. 행동적인 측면, 잘못된 습관 이런 것들을 고칠 수 있는
특별한 어떤 기법이라고 이런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크게 이제 시민성 질병은 뒷부분에 제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 그 부분이 하나고요. 행동 측면이라는 것은 잘못된 행동들, 네, 꼭 이제 뭐 담배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습관적으로 좀 잘못되는 그런 행동들, 그걸 굉장히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거라 오늘 아쉽게 좀 짧은 시간이라 그런 것까지는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예를 아쉽긴 든다면 합니다. 네네. 이게 있어요. 아이들이 네. 그 도벽이 생긴 아이들이 네네네 있죠. 예. 초등학교나 예, 예. 이렇게 들어갔을 때 예. 친구들과 관계에서 이 물건을 훔친다든지 네네. 이런 것들이 도벽이 있는데 이런 네. 것들은 잘못된 습관이나 또는 어떤 다른 마음에서 오는 것 때문에 연결되어지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나 네티즌분들 중에 귀가 솔깃하신 분들도 좀 계실 거라고 보군요. 그런 도움을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내용은 우리 박사님이 저술하신 책 체면 바이블에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질문 한번 또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우리 시청자나 네티즌 분들이 또 독자분들이 위험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최면은 위험하지 않나요? 아, 네. 뭐 보통 99% 그렇게 질문을 예. 최면을 교육을 받는 많은 사람들도 네. 어제도 저 군산에서 저한테 최면을 받으러 온 50대 주부가 계셨어요. 네네. 예, 차 타고 뭐 2시간 가까이 저희 사무실에 아침 11시에 오셨었는데 대단히 긴장돼 가지고 오셨어요.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최면을 받으면 또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감각적인 오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있어서 네. 그래서 제 책에도 최면의 오해라는 부분을 분명히 몇 가지 이렇게 쫙 저술해 주었습니다. 네네네. 절대로 위험하지 않고요. 네. 우리 지금 질문하시는 선생님께서도 저에게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 떨린다 네네. 또는 무섭다 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네네. 최면은 결코 위험하지 않습니다. 네. 아마 대단히 안전한 것이 최면입니다. 절대 위험하지 않다. 네. 네. 그 말씀 해주셨습니다. 박사님 최면 바이블 이 책에서 최면을 경험한 사람 그 질문 중에 제가 정말 최면에 걸렸었나요? 라고 많이들 그 질문하시고 반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이유는 최면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나 인지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또 말씀해 주셨고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타 방송사에서 최면을 상품화해서 마치 최면이 마술이나 되는 것처럼 흥미거리로 쇼하는 결과로 잘못 인식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제가 최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라는 이 문구로 인해서 박사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모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네. 시원한 사이다 같은 그런 문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럼 이제 최면에 대해서 앞서서 좀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좀 전문적인 용어도 있었고, 그리고 과정 중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도움을 어떻게 받으셔야 될지, 네. 또 위험하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쭉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활용 범위는 그러면 어디까지인가요? 최면의 활용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좀 보고 계시나요? 활용 범위는 우리 생활의 전반적인 겁니다. 생활의 전반적이구나. 네. 예. 예를 든다면 네. 지금 이렇게 여기 방송을 하고 계시는데 네. 아마 여기 처음에 앉으셔서 준비 과정 속에서 이 방송이 잘 될 거야. 네. 이렇게 생각하고 하실 거예요. 네네, 그럼 이거 자체가 자기 암시이고 이건 이미 활용한 거예요. 그렇군요. 우리 생활 전반에서 최면은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최면이라고 하는 생각을 못 하고 계시는 거죠. 자기 최면도 최면이구나.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네, 것처럼 자기 네. 최면을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어떤 부분에서든지. 네. 그래서 이 최면의 활용 부분은 지금 현재도 활용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네. 전반적으로 모든 면에서 최면은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제가 여기 준비해온 그 신문이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평창올림픽 때 네. 여기 보시면 이런 취지로 신문에 이게 지금 중앙일보에 났던 기사인데요. 네. 할 수 있다. 최면 걸고 취침점 10분 또 3번씩 즐거운 상상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 반드시 능력이 향상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최면에 대한 트레이닝을 소개한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2016년
디우잔의 그 올림픽에서 네, 네. 펜싱 선수 정상영이라는 선수가 네. 예를 든다면 제가 구체적으로 점수는 모르겠지만 한 상대편 상대편은 100점에서 90점이 있고 네. 이 정선수는 10점밖에 못 맞았어요. 네. 그래서 다 진 거라고 누구든지 다 말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프타임을 통해서 잠깐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7번 외치고 올라가서 그 선수를 이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금메달 땄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용어가 대단히 이렇게 사람들에게 먹혔었어요. 최면은 보통 운동선수라든지 네. 뭐 일반적으로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 전반에 걸쳐서 이 최면이 활용하는 범위가 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운동하거나 좀 이렇게 긴박한 순간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암시 네. 그리고 진정시키는 어떤 그런 효과들, 심리적인 어떤 요인들 네. 네, 그런 것까지도 포괄적으로 본다면 최면의 일부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그렇군요. 생활을 하든지 간에 지금 네. 저도 여기 처음에 앉아서 네. 방송 들어가기 전에 앉아서 자기 최면을 하고 네, 네, 난 잘할 네. 수 있을 거야. 마음이 네. 편안하고 안정돼. 이렇게 다 하고 하는 거죠. 네, 네. 아마 이런 것들은 습관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고 다 하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앞에서 지금 이렇게 방송 전체적으로 좀 하고 계시는 이승훈 PD나 또 카메라를 지금 이렇게 앵글 잡고 하시는 분이나 카메라 감독님이나 또 저나 또 박사님이나 또 저희 식구들이 또 있습니다. 박사님도 그렇죠. 사모님 같이 오셨는데 잘 돼야지 잘 돼. 서로 그런 최면 세계가 어찌 보면 이게 전체가 또 하나의 또 방송을 또 잘 이끌어가는 것도 아닌가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활용 범위가 참 그렇게 있다라는 것에 박사님 통해서 제가 좀 다시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러시면은 우리 이제 박사님 좀 사례적인 쪽으로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내담자라고 하잖아요. 네. 어떤 아까 말씀하신 심미성 질병이라든지 행동적인 측면에 대해서 성인이든 아이든 이제 좀 문제나 이게 질병적인 어떤 치유적인 것들이 필요할 때 내담자 중에 혹시 최면이 안 걸리는 사람도 혹시 있나요? 네,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최면을 말할 때 네. 최면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이게 매우 궁금해들 하셔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요즘에 와서는 벌써 네. 한 3, 4년 전부터 용어가 네. 최면이 걸리는지 안 걸린다고 하는 최면 건다, 최면 걸렸다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최면하는 사람들 중에 네. 왜 그런 용어를 썼냐면 전에는 전통 최면을 통해서 최면을 건다고 생각했고 네. 피시술자는 최면이 걸린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게 그래서 아까 피암시성이 높으냐 낮냐 이런 것도 생각을 했었고요. 연구도 했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피암시성이나 누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상대의 피시술자를 최면을 거는 것이 아니라 네. 이건 공통으로서 함께 동맹관계가 이루어져야 최면 용어로 라포가 형성돼야 최면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최면이 걸린다, 걸렸냐 이런 용어를 쓰지 않고요. 네. 최면을 유도한다.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나 지금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최면이 안 걸리는 사람도 있나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 때에 과거에는 피암시성이 낮으면 최면이 안 걸리는 사람도 있었겠죠. 네. 근데 현재는 최면이 안 걸리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저도 최면을 교육하면서 100% 최면은 걸립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 그러나 네. 정말로 안 걸리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네. 세 부분의 사람은 안 걸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첫째, 네. 나는 최면 절대 안 걸릴 거야. 나 한번 해봐 하는 사람은 걸릴 수 없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자기 암시네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 최면 전문가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최면을 거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마 방송을 보시면서도 아까 제가 우리 책에나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선생님께서 쇼 최면 같은 그런 것들 대부분이 내가 어떤 분을 이렇게 지칭할 수는 없지만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최면하면 레드선 이런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레드선 하는 것 자체가 최면인 줄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그 행동이 최면을 딱 걸어버린 것처럼. 네, 네. 근데 이것은 그만한 학습이 돼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지만 네. 처음에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래서 최면이 걸리는 사람이 지금 안 걸리는 사람이
나는 최면 걸어봐 하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뭐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번에 누구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 말을 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안 되겠죠. 왜냐하면 최면 유도는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 소통이 안 되면 최면은 유도가 안 되겠죠. 네. 그런데 제가 베트남에 갔을 때 저희들을 이렇게 가이드하는 여성분을 최면을 유도한 적이 있었어요. 네, 네, 네. 예, 그건 여행 중에 제가 최면하는 사람이라고 많은 분이 알고 나니까 네. 이 자리에서 최면 한번 해보세요 했는데 그러셨구나. 언어 소통이 안 되니까 할 수 네, 없잖아요. 네. 그래서 통역을 통해서 해서 최면을 유도한 적이 있는데요. 언어 소통이 안 되면 최면이 안 되고요. 네. 또 세 번째로는 혹시 이제 뇌졸중 같은 경우에 뇌졸중. 네. 네.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다리가 제 마음대로 놀고 손이 제 마음대로 놀잖아요. 네네네네. 이랬을 때 자기 의식적으로 신체를 조정할 수 없을 때 최면이 안 된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말할 수 있지만 네. 그 부분이 아니고는 다 최면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뭐 좀 실질적으로 이제 최면이 되고 안 되고에 대한 그런 실질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다음 질문 전에 이제 우리 FCN FM 교육방송 내 바탕화면의 책은 다양한 분야의 책 저자분들을 초대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책 읽기 편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들 그리고 독자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최면 바이블의 저자이신 송강면 박사님과 함께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시민성 질병을 치유하시고 또 행동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좀 치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시민성 질병은 시청자나 네티즌 분들이 조금은 생소한 어떤 그 단어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시민성 질병에 대해서 뭔지 어떤 질병인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민성 질병은 한마디로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병이다 이렇게 네. 알면 되겠고요. 네. 어떤 기능상의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질병을 앓고 있는 게 있어요.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이어진 네. 외적인 행동. 일단 기능성인 문제가 없음에도 그와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예를 든다면 소화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 받는데 뭐 소화라든 이런 장애 기능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소화가 안 되는 경우에는 마음으로 또 어떤 우리가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럴 때 소화도 안 될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시민성 질병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냥 기능성으로 문제가 없는데 오는 똑같은 기능성의 문제와 같은 증상을 앓고 있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할 때는 신체화 증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신체화 증상? 네. 그래서 그 기능성의 문제는 없는데 마음으로부터 기능성의 문제와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거 네, 이거를 네, 네. 신체화 증상이라 마음으로부터 오는 시민성 질병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참 중요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는 작심삼일이나 그런 말처럼 마음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본인한테 암시하고 네. 그러니까 행동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게 또 박사님 또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시민성 질병이라고 말씀하셨네요. 그러면 최면을 통해서 시민성 질병을 치유하는데 도움이 좀 되는 건가요? 물론 그 마음의 문제를 우리가 그 치유를 할 때 네. 보통 신경정신과에 가서 그렇죠. 이렇게 네. 상담을 받고 약물 처방을 받고 이렇게 하죠. 근데 지금 한국 문화에서는 네. 신경정신과 우리가 흔히 정신병원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예. 네, 여기 가는 것들을 상당히 많은 일반 우리 꺼려합니다. 꺼려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여러 가지로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뭐 요즘에는 법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네. 거기 가서 충분히 치료를 받아도 괜찮지만 꺼려하는 많은 부분들이 접하는 곳이 상담입니다. 그래서 일반 상담을 통해서 심리성 질병을 많이 상담을 받게 되고요. 네. 그 상담의 일종 중에 최면도 최면 기법도 상담의 하나의 기법인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가 네. 흔히 접할 수 있는 정신분석도 상담의 심리학적인 일부분이에요. 네. 또 가장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인지적인 측면 그래서 인지치료.
네. 또 뭐 행동 치료, 미술 치료 이런 것들 모두가 다 시민성 질병을 치료하는 하나의 기법들이에요. 그와 같은 기법 중에 하나가 최면입니다. 아. 그런데 제가 이제 최면을 전문가이다 보니까 네네. 정신분석 상담을 치료로 받을 때에는 네네. 최하 3년에서 평생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정신분석의 치유는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일반적이었어요. 네네. 정신분석 치료를 받는 경우에 사람들이 좀 빨리 치료를 받고 싶어.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계속 오다 보니까 네. 사고적인 측면에서 치료해주는 인지치료에서 네.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에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우울증 약을 처방받게 그렇죠.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인지치료에서는 약을 처방할 수는 없지만 네. 사고적인 측면에서 치료해 주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12회가 네. 단기 치료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아, 12회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최면으로 그 상담 우울증을 치료한다 할 때는 그보다 더 빨리 단기적으로 치유해 줄 수 있어서 7회 내지 10회의 우울증 치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단기적인 최면 치료는 아마 상담 기법에서 가장 좋은 기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담자들이 박사님 말씀해 주신 거로 기준한다면 그 고통 질병 그 받는 고통으로부터 이렇게 빨리 벗어날 수 있다는 거네요. 최면을 네, 통하면. 맞습니다. 물론 이제 정신병원이나 그 가면 또 상담하고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질문하는 거나 이런 것들 좀 보고. 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좀 놀이 쪽에 오랫동안 해오면서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최면이라는 책을 박사님 쓰신 그 책을 통해서 또 저도 한번 이게 이런 거구나라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는 생각이 좀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그 말씀을 지금 제가 들으면서 제 주변에 이런 질문 이런 증상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네. 그러면 이 박사님께서 쓰신 이 최면 바이블 책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개개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네. 한 사례를 들어보면 네네. 지금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한 분이 계셔요. 최면 교육 지금 그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으신다고요? 받고 계시는 네.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중국 영길에서 왔어요. 중국에서요? 예, 일주일 전에 와서 예, 예, 지금 예. 3개월 동안 여기 머무면서 최면을 교육을 받고 싶어서. 네. 근데 이분이 오게 된 동기가 네. 2005년도에 제가 그 연길에서 이 기침이 너무 심한 네. 폐렴 때문에 이분은 이제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네. 이런 상황에 있던 분이 한국에 언니가 있기 때문에 그 여행이나 갔다 오라 해서 왔다가 네. 그 언니를 통해서 저를 소개받고 저한테 최면 치유를 이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폐렴 증상이 있는 분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나이가 들면 폐렴으로 이렇게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분이 여기 한국에 올 때는 정말 자기 가방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백 하나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체력으로 오셨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저하고 최면 상담을 받으면서 최면 치유를 해서 네. 그분이 현격하게 일주일 만에 증상이 네. 좋아졌어요. 아. 그래서 그분이 내가 이렇게 좋은 거를 네. 그냥 여기서 가면 안 되겠다고 그래서 3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최면 교육을 받으셨어요. 받아갖고 이제 연기 네. 그 돌아가셔갖고 이제 좀 그런 그래서 받은 혜택을 좀 다시 네. 되돌려주겠다는 그런 네, 그런 그래서 이제 마음이셨군요. 연길에 네. 가서 자기 이렇게 나선 거 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렇게 좋아지는 것들을 활동하는 것들을 주위에서 본 사람들이 네네, 그렇죠. 어떻게 된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오려고 저한테 전화를 했던 분인데 네. 이렇게 일이 참 처리가 안 돼서 네. 사업하는 사람인데 올해 지금 오셔가지고 네.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런 놀라운 효과가 있는 최면을 교육을 받아서 내가 중국에 돌아가서 좀 더 한국에서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해보겠다고 하는 그 외 사례들은 제 책 속에 상당히 많은 부분 이렇게 말해두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뭐 구체적인 사례가 좋은 사례가 좀 돼서 참 좋고요. 어쨌든 박사님께서 지금 교육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책을 통해서도 이렇게 가능하지만 그러면
그 학습이 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지고 전문적인 실습이 되어지고 좀 전에 이렇게 스스로가 그러면 독자 스스로가 이거를 아까 연결해 오신 분 외에 또 많은 분들이 또 교육을 받으셨을 텐데 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나 또 이제 앞으로 보실 네티즌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스스로가 최면을 활용할 수가 있으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 책의 내용이 좀 그 안에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 책의 이제 뒷부분에 보면 자기 최면 네. 또는 자율훈련법, 이 자율훈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독일의 슐츠 박사가 네. 그 병원에서 있으면서 환자들에게 네. 이완 훈련을 시키는 거였어요. 아, 이완 훈련? 네, 네, 힘 빼는 거죠. 네. 이 훈련을 6단계로 만들어서 시켜봤더니 대단한 효과가 있어서 최면에서 그걸 도입하는데요. 그 도입해서 자기 최면 자기 훈련으로 이렇게 자기 도입해 놓은 그 책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하셔도 되지만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기법들을 꼭 활용하지 않아도 네. 제가 이 시간에 팁을 드린다고 한다면 네. 사람은 네.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밖에 못 해요. 두 가지 그렇죠. 생각을 동시에 하라고 못 해요. 그렇죠. 제가 지금 여기까지 1시간 가까이 오면서도 네. 제 차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복잡한 일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면 아무 생각 없이 불필요한 근심이나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네, 네, 이건 네. 정말 불필요한 거예요. 네.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 좋은 생각으로 바꿔놓으면 이 생각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좋은 생각의 하나 팁이 이런 거예요. 네. 한번 이 방송을 듣는 분이라든지 시청자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날이 가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모든 면에서 더욱 좋아진다. 더욱 좋아진다. 네. 어떤 근심이나 걱정이나 다른 일이 있을 때에 그거 쓸데없이 내가 지금 지나고 나면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들이 있으시다면 네. 빨리 체크하셔서 네. 나는 날이 가면 갈수록 모든 면에 더욱 좋아진다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다른 생각이 이미 없어지고 네. 그 생각밖에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네, 네. 그래서 자기 최면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기에게 암시하는 거예요. 이 책 속에서 소개되고 있지만 지금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다른 불필요한 생각 때문에 빠져서 고민하거나 자기의 병을 만들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니야, 난 날마다 좋아지고 있어. 나는 오늘도 좋아지고 있거든. 이렇게 계속 하시면 대단히 자기 최면에 효과가 있을 거예요. 네. 네. 나는 날이 가면 갈수록 모든 면에서 더욱 좋아진다. 더욱 좋아진다. 제가 확신하긴데 네. 이것을 반복해서 3개월만 하시면 네. 모든 면에서 확실히 좋아진 것이 나타날 거예요. 혹시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책임져 드릴 테니까. 알겠습니다. 작심삼일을 7번 하면 21일이라고 그렇죠? 어떤 분은 그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하게 작심삼일을 3개월만 해라. 네. 작심삼일을 10번 하면은 30일인가요? 뭐 좀, 10번 예, 반복 해야 되네요. 어쨌든. 그래서 네. 우리가 네. 최면은 네. 사실은 무의식을 활용하는 기법이거든요. 네. 작심삼일이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의식이 네. 학습에 의해서 네. 반복이라고 하는 학습에 의해서 무의식화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리 의식으로 내가 해야지 노력하고 애를 써도 프로이드의 이론하면 빙산의 일각이 있는 것처럼 네, 네, 네. 우리의 내면 속의 무의식은 의식보다 엄청난 큰 위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해결하고 싶을 때 어떤 습관을 해결하고 싶을 네. 때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싶을 때는 반드시 무의식의 습관이 들어야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나는 날이 가면 갈수록 모든 면에 더욱 좋아진다고 하는 말을 의식적으로 습관화 만들면 이것을 다른 말로 무의식화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이 무의식화 되어지면 무의식의 기능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네. 한 가지의 기능은 정보를 가둬놓는 그러니까 그 창고 같은 역할이에요. 또 한 가지의 기능의 핵심은 무의식 속에는 미해결된 정보는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면을 통해서 무의식에다가 미해결된 정보를 집어넣어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이렇게 무의식을 활용하는 기법이 최면이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노력의 역효과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 노력의 역효과라는 말은 의식적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무의식 속에 그거 하면 안 돼라고 하는 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고쳐주지 않으면 아무리 의식적으로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복해서 무의식에다가 다시 새롭게 정보를 집어넣어주는 작업. 이게 그거를- 최면이거든요. 네. 이 최면을 자기 최면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걸 긍정적으로 네. 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걸 무의식의 세계를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환경이나 태어났던 뭐 가게 어떤 그 가족력 이런 게 다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건 다 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어떤 행동과 이런 것들이 뒤따라야 된다라는 네. 자기암시법이라고 하지만 그 넓은 의미로도 최면이다 그게. 네. 굉장히 답을 아주 이렇게 적절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박사님 앞서서 이제 프로필을 소개해 드릴 때 다양한 학회하고 뭐 활동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이 앞에 제가 아까도 방송 전에 제가 박사님한테 여쭤봤는데 딱 두 가지만 이렇게 말씀해 주십사 했습니다. 미국 로드랜드 대학교 한국 부총장님이시고 최면 심리 상담 전문가로만 소개를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그런 학회나 단체 또 연구소 이런 데서 네. 좀 교육을 받으시고 하고 계시는데 그 자격증이 필요하다고들 하는 사람들이 우리 방송을 통해서도 이렇게 그 문의가 오고 합니다. 네. 혹시 그 자격증 과정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나 또 독자분들이나 네티즌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저희들 이 방송을 좀 내보냈더니 네. 그 문의도 오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자격을 따고 어떤 교육 과정이 있고 네.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최면 자격증을 혹시 따야 된다고 한다면 네. 뭐 최면 자격증은 한국에서 개인적으로 교육하고 주는 민간 자격증도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로드랜드 대학교에서 자격증을 주는 것은 네. 미국 최면사 고시위원회에서 네. 국제 공인 자격증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한 90여 개국에서 이것을 공유하고 있는 최면 자격증이 있습니다. 아, 90여 개국에서요? 네. 네. 이 자격증을 지금 한국에서도 인터넷에 쳐서 최면 사이트가 있는 분들을 거의 보시면 네. 저희들이 주는 자격증을 아마 사무실에 걸어놓은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이제 네. 이런 자격증이 있고요. 이 네. 자격증은 현재 4가지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첫째로는 최면 전문가, 네. 두 번째로는 심리 최면 전문가,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임상 최면 전문가, 네네. 네 번째는 의학 최면 전문가. 네. 이렇게 해서 4단계를 거쳐야 이 자격증을 발급받게 되어져요. 그러면 기간은 어느 정도 돼요? 기간은 지금 저희들이 1년 6개월 정도. 짧지 않은 기간이네요. 그렇게 그렇죠. 하면, 네. 전문 분야로 들어가고 전문의로 하려면 자격증을 따려면 우리나라가 지금 자격증 시대라고 해도 네. 특히 이 분야는 사람의 심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그 한국 로드랜드 대학 홈페이지 좀 들어가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 박사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셨던 그런 자격증 또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게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한 몇 개 정도나 되나요? 그 지금 저희 학교에서 주는 자격 과정 자격증은 예, 예. 두 가지가 가장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 국제공인 자격증이라고 그래서 네네. 국제라는 거는 네, 박사님 말씀 국제적으로는 이제 세계적으로 3나라 이상만 함께 공유하면 국제공인 자격증이라고 이렇게 불려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세 나라에 다 네, 그게 통용이 함께 되는 공유해요.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최면 자격증이라든지 네. 또 미국의 심리치료 상담 협회에서 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 네네. 자격증도 한 30여 개 국가에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격증 두 개는 대단히 큰 자격증이고요. 네. 그 외에 한 40가지 종류의 우리 학교에서 주는 총장명으로 주는 자격증이 아 있고요. 로드랜드 대학 네, 한국 네, 어, 네. 미술 치료라든지 네. 뭐 음악 치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자격증이 다 있고요. 아, 그렇군요. 또 저희 아카데미에서 주는 한국 사단법인 민간협회에서 주는 자격증이 약 150가지 정도 있고 해서 150가지요? 네, 한 200가지 정도의 자격증은 저희가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에 웬만한 민간 자격증은 다 자격증은 있습니다. 다 있다고 봐도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네. 예, 그게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도 있고 네. 예, 어느 나라 가든지 그게 이제 90여 개 국가하고 통용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도전 한번 해봐야 할 그렇게 만한 하세요. 점이 되겠네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박사님 이렇게 얘기 나누고 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면서 자격증까지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시간이 참 짧네요. 미국 로드랜드 대학 그리고 한국 로드랜드 아카데미
그것까지 이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박사님 활동을 참 많이 하고 계시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좀 교육받으러 오시고 하시는데 마지막 시간이 참 아쉽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과 네티즌분들 그리고 체면 바이블 책을 사서 지금 읽고 계시고 또 독자로서 이 책을 좀 구입하실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현대 사회는 문명의 발달로 여러 가지가 편리해지긴 했지만 그 편리해진 것들이 마음의 문제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로 접근해 보기 위해서 체면 바이블을 저술을 했고요. 그래서 그 체면 바이블 뒤쪽에 자기 체면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렸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네. 우리 한국 사회에 대단히 시민성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문제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잘 정리되고 해결되고 치유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문제 해결 자기 체면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FCN FM 교육방송 내 바탕에 하는 책 지금까지 정신적 심리적 건강을 지켜드리기 위해 체면과 관련된 교육과 다양한 활동을 하시면서 열정을 쏟으시고 계시는 체면 바이블의 저자이신 송강면 박사님을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기대하고 또 기회 되면 또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FCN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마음 바탕화면에 책 한 권을 정해 놓으시고 책 읽기 편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FCN FM 교육방송이 앞으로도 함께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FCN FM 교육방송 바탕화면 책 진행자 김영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